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라더니 정말 이런 천인공노할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워낙 유명한 사건입니다만 제가 사건 관련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난 6월 15일 새벽에 대전에서 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시끄럽게 소리내서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4겹을 덮어 씌우고 1시간 넘게 폭행을 해서 이 아이가 사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일단은 친자가 아닌 거는 확인이 됐고요. 처음에 살해 당시에는 본인이 친딸로 알고 있었고 자신의 아이 친부라는 주장도 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요. 저 사망한 후에도 신고를 안 했다면서요,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고요. 사망하고 나서도 시신을 방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친모와 함께 이 시신의 냄새, 부패의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아이스박스에 담겨서 이제 세상에. 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7월 9일 이제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가 이제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신을 발견하고 이 신고를 했더니 그 사실을 알고 도주를 했고요. 사흘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아이의 외할머니 얼마나 정말로 가슴에 분통이 터졌을까요? 눈을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어르신이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 이걸 소상히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던 아이를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너 먼저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니네 엄마도 다 죽여버린다고. 이불을 4개를 집어 씌우고 창문을 닫고 소리 안 나가게 애를 막 때리고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비웃으면서 야 산에다 버릴까? 강에다 버릴까? 야 바다에다 버릴까?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공포스러웠답니다. 영화 제목이 영화 제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네요. 악마를 보았다. 정말로 현실에도 악마가 존재했네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근데 이런 끔찍한 일을 도대체 왜 했을까? 이건 좀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이 남성이 경찰 진술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을 보면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아이가 자주 울고 밤에 잠을 자지 않아 짜증나서 때렸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이가 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이를 사랑으로 달래서 재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풀어요? 화를 풀어요? 사람입니까 진짜? 관련해서요. 지난 7월에 있었던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 출석했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혐의 인정하십니까? 숨진 아이한테 할 말 있으십니까?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왜 아이스박스에 넣으셨어요? 네? 혹시 왜 그렇게 심하게 폭행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왜 될까요? 신고 안 하셨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저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지금 저 남성 재판 중에 이 알려진 더 충격적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양윤선 평론가님. 네, 이 20대 남성이 생후 20개월밖에 안 된 이 영아 의붓딸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저질렀던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숨진 아이의 엄마는 도대체 무엇 하고 있었나 궁금하실 법도 한데요. 이 여아의 외할머니 그리고 이 변호인에 따르면 이 친모가 장애인까지는 아니지만 지적으로 좀 약간 떨어지는 상태이고 이 피의자에 의한 가스라이팅, 이 심리적 조종, 지배 상태에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20대 남성은요, 숨진 여아 친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라 협박을 하면서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듣고도 믿겨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으시죠? 어떻게 생후 20개월 된 아이한테 이 딸한테 성폭행
강제 추행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살해를 해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때 경찰 부르기 전에 저한테 아기한테 엄마 더 무서운 일이 있었어. 뭐야? 딸아 뭐야? 말해줘. 말해줘야 돼. 엄마가 너 지켜줄 테니까 말해줘 했더니 그때 얘기했습니다. 애기 성폭행 당한 것 같아. 엄마 막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죽인대. 아빠도 죽이고 뭐 달달달 떨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말할 때. 그게 사람입니까? 악마보다 더한 악마예요. 인면수심? 사실 이 사람한테는요, 인면수심, 악마, 마귀 이런 단어 가지고도 이런 단어를 갖다 붙여도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세상에 자신의 장모에게도 저지른 짓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혀를 내두르실 거예요.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생후 20개월, 두 돌도 안 된 아이한테 그런 끔찍한 일을 한 자가 도대체 뭘 못하겠습니까? 이 6월 15일에 아이를 살해했고 아이스박스에 유기했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스박스가 발견된 게 7월 9일, 24일 뒤예요. 근데 이 24일이 다 되기 전에 말하자면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살해로부터 한 2주쯤 됐을 때 이 장모가 내 손녀가 안 보이니까 사위에게 물은 거죠. 아이의 근황을. 그래서 근황을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돼서 찾아뵐게요. 장모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아니 잘 돼서 찾아뵐게요라는 게 무슨 말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돌아온 대답이 성관계를 하고 싶다. 이렇게 메시지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이게 무슨 소리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어머님이랑 성관계하고 싶다. 이렇게 또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하니까 이 남편도 있잖아요. 네가 보낸 문자 나 혼자 본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이 딸과 이 손녀에 대해서 이 이제 근황을 얘기해달라 합니다. 했더니 내 요청을 들어주면 얘기해주겠다. 이런 또 단문이 돌아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손녀의 할머니는 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답을 한 것으로 이 아동방지협회 대한아동방지협회 카페를 통해서 이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뉴스파이터가 늘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라고 정말 불을 뿜었는데요. 정말 진짜 사람입니까? 어떻게 자기의 장모란 사람한테 성관계를 하고 싶다. 이런 문자를 보냅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제가 볼 때는 뭐 말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진짜 심각한 논할 가치도 없어요, 진짜. 정신적인 문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유죄 판결이 난 다음에 하학적 거세라고 하죠.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법률상 충분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도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30명에게 여성들 강도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15년 정도밖에 나오진 않으니까 또 나와서 이렇게 무고한 생명 2명을 해쳤는데요. 이 사건은 강간 살인으로 기소되면 사형,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게 문제이죠. 영구 경위해야 될 정도로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유기징역 상한선이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나 살인, 아동학대, 치사는 정말 30년, 40년 나오는 걸 좀 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게 부족하다면 이런 하학적 거세라든가 치료 명령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파면 팔수록요. 어처구니 없는 게 이 남성 과거엔 또 사기 행각까지 벌였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범죄 전력이 있었는데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서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요. 이 사기죄도 사실 재질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2018년 12월부터 문화상품권을 팔겠다라고 이 미끼로 2명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20만 원을 받은 뒤 이제 잠적을 했었고요. 2019년 5월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음악을 청취할 수 있는 이용권을 팔겠다. 이렇게 이제 피해자들을 속여서 4만 5천만 원을 아하. 받아 챙긴 걸로 시작해서 30명에게 한 390만 원 상당을 가로채서 네. 뭐 연락이 닿지 않았다가 사기죄로 이제 복역을 한 것인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숨진 아이의 친모 계좌도 사용을 했고요. 이 네. 당시에 친모는 임신 중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렇게 징역형을 살고 나와서 바로 이 친모를 찾아갔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숨진 아이 첫 돌을 좀 넘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에게 나오는 보조금도 이 남자가 그대로 자기를 위해서 멋대로 가져다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나아가 이렇게 끔찍한 범행까지 이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